네, 교육 참여 방식 설명 잘 듣고 오셨나요? 네, 첫 시간은 노동조합 소개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소개를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워낙 교육 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그냥 연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큼지막했던 사건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 아산병원 노동조합은 2017년 11월 30일 유니에스 노동조합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에 유니에스 노동조합이 생겼고요. 그리고 2018년 3월 5일 강릉 아산병원 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5월 25일에 사무실을 이제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이제 강릉 아산병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진정한 강릉 아산병원의 대표 노동조합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11월 12일 희망지부를 설립해서 이제 협력업체들을 위한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병원과 첫 교섭인 단체 협약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3월 14일 단체 협약이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6월부터 또 임금 협상을 시작해서 9월 5일 임금 교섭 조인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11월 28일 첫 조합원 교육과 사측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초청해서 송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24일 임금교섭이 이제 타결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 12월 3일 2대 위원장으로 1대 위원장을 맡으셨던 이은경 위원장님이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연역에 대한 소개는 이제 끝났고요. 노동조합의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구성은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이렇게 임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할은 위원장은 조합의 대표, 조합 업무의 지휘 감독을 담당하고요.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그리고 사무국장은 일상 업무 집행, 예산 집행, 조합 재산관리 운용, 회계감사는 규약에 의한 조합의 회계감사를 보고합니다. 다음은 상무집행위원입니다. 조직부장, 정책기획부장, 복지부장, 대외협력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직부장은 조합원 가입 및 규율 유지를, 정책기획부장은 조합의 정책 및 사업기획을, 복지부장은 조합원 복리후생 사업을, 대외협력부장은 조합의 외부활동 및 연대사업 관리를 담당합니다. 다음은 대의원입니다. 대의원은 지금 보시면 이제 총 15구역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가로에 있는 부서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가로에 본관 3층 원무팀 지회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부서를 이분들이 담당해서 관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구역은 이제 본관 3층 전체를 맡아서 담당을 해주시는데, 원무팀만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본관 3층의 모든 부서를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2구역은 응급실을 제외한 본관 2층 전체 부서와 방사선 종양 유니트를 담당을 하고요. 3구역은 응급실과 고압산소실을 담당하고요. 4구역은 중환자실과 신관 4층에 있는 모든 부서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5구역은 수술실을 담당하시고요. 6구역은 관리부 전체, 그러니까 뭐 총무팀이나 지원팀, 적정진료팀, 원무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약제팀, 진단검사예약팀까지 6구역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7구역에서는 신관외래, 그리고 8구역은 의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 갑자기 13구역으로 넘어갔는데, 13구역은 병동입니다. 병동이 원래 이제 9구역부터 13구역까지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통합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14구역은 건진센터, 15구역은 회복실, 조합원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의원의 역할 궁금하실 텐데요. 대의원들은 구역 조합원의 고충을 접수하고요. 그리고 경조사를 관리하고, 그리고 임원과 상무집행위원들의 일방적인 사업 집행을 견제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합청회에서 의결권을 갖고 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합의 구성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조합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단체협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은 쉽게 말씀드리면 노동조합과 병원이 함께 취업규칙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취업규칙과 좀 다른 점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규칙과 겹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취업규칙을 어긴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취업규칙에서 경조금이 3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단체협약에 5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요.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단체협약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휴가입니다. 생리휴가는 이제 무급이고요. 한 개 사용하실 경우에 기본급의 30분의 1이 차감되고 상여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교육에서 몇 번 더 나올 건데 이 악용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연차 대신 생휴를 사용하고 나중에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시면 이제 금전적인 이득이 있고요. 또 연차가 부족할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수면오프입니다. 단체협약 38조에 의해서 이제 월 야간 근무 8회 이상일 때는 1일의 유급 수면오프를 부여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온콜 근무하시는 분들 24시부터 3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는 4시간의 유급 수면오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유급 수면오프라는 거는 이제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급여 삭감 없이 오전에 수면을 취하고 오후에 출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사실 이게 법적으로 하실 의무는 없는데 노동조합이 이제 병원과 단체협약을 통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보수교육비 인상 및 근태 인정입니다. 보수교육비가 우선 4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보수교육은 그전부터 근태가 인정이 됐지만 이제 달라진 점은 이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그 단체협약 체결 전에는 원래 근태로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온라인 교육을 이제 근무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정상 근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병원과 노동조합의 그 단체협약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한 겁니다. 다음은 경조사비 인상입니다. 단체협약 79조에 의해서 이제 경조사비가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단체협약 48조의 그 특별 유급 휴가로 이제 그 경조사 발생일 전후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단체협약에 있는 그 경조금은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됐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본인 결혼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자녀 결혼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칠수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유급휴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체협약 체결 전에도 제 자녀 결혼은 2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2일이긴 한데 달라진 점은 단체협약 체결 전에는 이제 이틀 휴가를 부여해도 보통 결혼을 주말에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휴가를 줘버리면 사실상 휴가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이 체결된 뒤로 이제 토요일날 결혼을 하시면 금요일, 일요일 결혼이면 월요일 휴가를 부여해서 조금 더 휴가를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2019년 임금협상입니다. 첫 자주적인 임금협상이었고요.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을 따냈다는 데서 참 큰 의미가 있는 임금 협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서울 아산의 임금 인상을 토대로 병원이 결정하면서 그 결정된 임금 인상을 따라갔었는데 처음으로 우리의 어떤 투쟁과 우리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근로 조건과 임금을 결정했다는 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임금 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세터 수당 인상, 신규 간호사 교육기간 연장. 프리세터들의 좀 사기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프리세터 수당을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 간호사들이 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기간을 2개월로 연장을 했고, 그리고 2개월 하고 나서도 더 필요하면은 부서와 협의 후 추가로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조합원 근무부서의 위험수당 인상입니다. 주사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위험수당을 13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했는데요. 월 5만원의 차이지만 통상임금 및 상여금 등의 인상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 피크제 완화입니다. 기존에 80%였던 거를 이제 90%로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72%였던 거를 80%로 인상해서 임금 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소를 이렇게 좀 줄였고요. 다음은 2020년 간담회입니다. 간담회는 노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조합원들의 고충을 논의하고 근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런 걸 이제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산부 단축근무 적치 오프입니다. 임산부는 원래 법적으로 단축근무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단축 근무를 사용하시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또 못 쓰게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이제 계속 병원과 협의를 해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한 시간들을 적치해서 8시간이 되면은 하루에 오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1일 2시간 적치, 4일간 근무 후. 그러면 이제 2시간씩 4일이니까 8일이 아니구나. 8시간이네요. 8시간이 되면은 이제 1일에 오프가 부여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2일간 근무 후 4시간을 적치. 그러니까 2시간씩 2일이니까 4시간이 되겠죠. 4시간을 적치하고 태아검진 시간도 4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아검진 시간 4시간과 합쳐서 1일에 오프를 또 부여받을 수 있도록. 오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어떤 본인의 그 부서 환경이나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근데 이거는 교대 근무자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상근직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냥 1일 2시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휴게 시간 정착을 또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이 휴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가 않아가지고 현장에서 오해도 많고 여러 가지 또 분쟁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공지를 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이제 공지사항을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정착을 시켰고요. 다음은 인력 증원입니다. 이 인력만큼 또 이게 따내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노동조합이 병원과 또 협의를 통해서 영상의학팀 2명, 심혈관 검사실 1명, 외래간호 1유니트에 1명 이렇게 증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 자료에는 없는데 외래 지금 코로나 전담으로 하는 또 계약직을 1명 더 추가로 이제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현관근무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2020년에 아마 현관근무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업무 공백이 생기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 다시 또 후다닥 업무 하셔야 되고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노동조합이 병원에 요구함으로써 현관근무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호부 조식 메뉴 질 향상입니다. 아마 간호부 조식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예전에 그 식빵 한 봉지를 4명이서 나눠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흰우유 한 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식당에서 밥 먹는 게 훨씬 낫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이 부실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당 빵 1개씩 나오고, 우유도 3가지 종류로 그래서 골라서 드실 수 있도록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조식 메뉴가 좀 질이 향상이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 근무한 거에 대한 1.5배 수당이 부여가 됐습니다. 상근직 근무자들은 원래부터 1.5배 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원래는 교대 근무자들에게도 1.5배 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교대 근무자에게 지급이 안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병원과 협의해서 3년치 지급되지 못했던 임금들을 다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영상의학과 나이트 근무자들 그 공휴일 근무 시 그 휴일 야간 수당에 대한 0.5배가 이제 또 지급되지 않아서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심혈관 검사실 그 시간 외, 그러니까 출근 전 30분, 퇴근 후 30분 하는 이 시간 외에 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 대한 것도 근무로 인정이 돼서 수당으로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시설팀 야간 근무, 아마 지금까지 임금 체불권 중에서 제일 금액이 컸던 것 같은데 1억 5천이 이렇게 또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2020년 임금 협상입니다. 이때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루어졌던 임금 협상이어서 참 많이 어려웠던 시기였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기에 임금 인상이 됐습니다. 이 당시 때가 전국적으로 임금 협상이 동결되는 추세였습니다. 매년 파업하는 강성노조들도 동결에 합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였는데, 조합원의 투쟁력과 또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노동조합을 인식해서 서로 잘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본급 0.4%라는 또 이런 성과를 달성해낼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위험수당 인상입니다. 위험수당이 1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위험수당의 경우는 이제 상여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단순한 15,000원 인상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당을 15,000원 인상하시면 이제 1년 12개월 받아도 18만원만 인상이 되지만, 위험수당을 15,000원 인상하게 되면은 연간 30만원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왜 20.5를 곱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20.5는 일단은 이제 매달 지급이 되기 때문에 12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여금은 이제 기본급, 그리고 기술행정 위험수당을 더한 거에서 나누기 2를 하는 게 상여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여금은 매달 0.5로 나간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매달 상여금이 0.5 나가고 1년 12개월 나가면 6이 됩니다. 그리고 명절 상여도 우리가 그 설에 한번 나가고 추석에 한번 나가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2번 나가기 때문에 상여금은 아까 0.5라고 말씀드렸죠. 0.5로 2번 나가니까 또 1이고요. 그리고 우리 12월에 연말 상여 있습니다. 연말 상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상여 1.5배로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합치면 12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1.5로 하면은 20.5가 됩니다. 예. 설명이 좀 복잡하셨나요? 예.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노동조합 사무실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정수당 폐지입니다. 조정수당 폐지가 성과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당이라는 게 사실 생기면 좋은 거고 없어지면 아쉬운 건데 왜 수당 폐지가 성과냐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조정수당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조정수당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회사의 꼼수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하다 보니까 임금 인상이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제 조합원들의 임금 증가와 사기 증진을 위해서 조정수당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조정수당이 왜 안 좋은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임금 테이블은 이제 조정수당이 폐지되기 전의 임금 테이블입니다. 참고로 이 테이블은 실제 테이블은 아니고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로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급 사원과 이제 7급 사원의 임금 테이블인데요.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 2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조정수당을 빼버리면, 지금 8급 사원 같은 경우 조정수당을 빼면은 15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7급 사원 경우도 조정수당을 빼면은 180만원이네요. 네. 최저임금이 위반되죠, 그러면. 이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이 수당을 집어넣어서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급에서 7급으로 승급을 해도 수당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이 수당을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조정수당은 인상이 없고 오히려 떨어지고 기본급과 상여금만 인상이 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 임금이 인상되어도 인상이 크지가 않고, 그리고 수당도 승급해야 되면 승급이 될수록 수당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조합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조정수당을 폐지했습니다. 자, 그럼 폐지하고는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폐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월 총급여가 조금씩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조정수당이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만큼 이제 기본급과 상여금을 또 올려야 최저임금이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본급과 상여금이 인상됨으로써 이제 연간 총급여가 더 올라갈 것이고요. 월 급여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 근속 시 이제 더 많은 급여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온콜비 인상인데요. 온콜비가 이제 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제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기숙사에 계시는 분들은 기존에 콜비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부에 계시는데도 콜 받고 들어와서 기숙사에 산다는 이유로 콜비를 못 받았죠. 근데 이제 기숙사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콜비가 신설됨으로써 이제 좀 더 온콜 근무자분들의 교통비가 조금은 덜 부담되실 수 있도록 또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조합의 성과와 소개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더 많은 성과들이 또 있어요.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고 또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2021년에 이제 조합 사업 목표인데요. 비정규직을 줄이고 조합원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위해 단체 협약을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보충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노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고 대의원을 통한 조합원의 고충을 접수받아서 신속한 고충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경조사 제도를 정비해서 조합원분들의 소중한 조합비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산재단의 다른 병원들과 차별화된 임금 인상을 이룰 것이고요. 그리고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 그리고
일, 가정 둘 다 충실할 수 있는 워라밸이 높은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시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